네, 앞서 취재 기자를 통해 전해드렸듯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1,490명 새로 발생해 61일 연속 네 자릿수대를 이어갔습니다. 현행 거리 두기가 4주 더 연장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데요.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전문가 모시고 분석을 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61일째 지금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1,409명 새로 발생을 했는데 방역 당국은 이달 중순 정도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이고 그 이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상황이 감소 추세이진 않지만 네. 오늘 하루 만에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8월 1일 날 1,400명대 나온 이후로 오늘이 1,400명 나왔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그 하루 만에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는 아닌데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위중증 환자가 13명 줄어서 363명이고 또 사망자가 6명 나오셨는데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는 잘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환자의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까지 거의 일주일 동안 70%를 넘어서 오늘은 특히 더 진단 검사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도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의 비율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 수도권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35.6%나 되는 감염 경로 미상의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역학조사가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역학조사가 늦어지게 되면은 격리가 늦어지게 되고 지역사회에 N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게 델타 변이주의 전파력의 그 강함도 물론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 환자 네네. 수가 많이 나옴으로 해서 이런 역학조사가 늦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상황이 과연 이게 정점이 지난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도 좀 의문이 되고 있어서 네. 이번 달 중순이 지나면서 아마 정점이 지나가고 2,300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숫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은 그 이후로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감소 추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방역 당국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도 이달 중순쯤에 정점이고 유행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동의를 하시는 편입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네. 일단은 18세에서부터 49세 사이에 접종률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네. 유행의 감소를 위해서는 젊은 층에 접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젊은 층이 전혀 예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예방 접종이 계속 진행된다면은 9월 중순 이후 적어도 9월 말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유행의 감소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부가 거리 두기를 4주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완화를 했어요. 백신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최대 6명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오랜 기간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라든지 또 추석에 가족들끼리의 모임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정부 당국으로서도 지금 이 상황이 안정된 상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점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방역 완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아무리 강력한 방역 통제 수칙을 정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그걸 잘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완화는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이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완화를 하되 네네. 좀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은 좀 자제해보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추석 연휴라는 것은 민족 대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완화를 할지라도 사실은 국민들의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여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은 델타 변이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한 달만은 좀 접촉을 줄이는 방향 또 모임 같은 경우도 사적 모임을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6인까지 지금 일단 완화는 시켜놓은 상황인데 이것도 네.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고육지책으로 일단 완화는 했고 추석은 잘 지나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각자 잘 예방수칙 잘 지키시고 가급적이면 좀 모임을 자제하시고 성묘 같은 것들도 좀 이번 달이 지난 다음에 다음 달만 돼도 많이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한 달 동안을 잘 지내면은 좀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추석을 꺼내셨으니까 지난 명절 때는 명절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어땠었는지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석 연휴 좀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작년 추석을 생각하면 지금 격세지감이 있는데요. 네. 100명도 안 됐었거든요. 7, 80명 정도 확진자에다가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은 추석이 지나면서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올 설의 경우는 이 3차 대유행이 좀 끝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3,400명 정도 수준도 우리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또 설을 지나면서도 큰 문제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델타 변이주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예, 하지만 또 예방 접종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뭐 거의 2,000명 가까운 환자들이 나오지만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고 또한 입원 확률도 높아지는 독성도 강한 상황인데 비해서 예방 접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젊은 층에서의 예방 접종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 네. 아주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추석이 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 추석 정도가 되면은 아마 예방 접종률은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예방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 델타 변이주라는 것, 또 추석이 있다는 것, 또 네. 학교가 개학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학교 안에서의 감염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과연 이게 억제가 될 것이냐? 사실은 억제된다기보다는 네네.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완화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자제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것들이 안정이 되고 예방접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델타 변이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네. 아직도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수도권의 영업 시간도 저녁 9시에서 밤 10시로 연장을 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어떤 첫 발을 내디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첫 발이라기보다는 네. 일단 좀 이거를 좀 시도를 해보면서 좀 추이를 보자 하는 뜻이겠죠. 네네. 원래 10시였던 걸 9시로 줄인 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의 그 음주하는 양상들이 대충 9시 정도까지는 식사하고 반주하고 끝나는 정도인데 한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빨리 밥 먹고 2차하고 뭐 노래방 가고 하는 그 네.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분위기상으로는 10시라는 게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완화를 통해서 예방접종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완화를 해도 환자 수는 늘어나도 입원율이라든지 또는 중증 사망률이 잘 유지가 된다면은 오히려 네. 더 감소를 시킬 수 있다면은 위드 코로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접종률만을 믿을 만한 것은 아니고 다른 네네. 나라들도 보면은 70% 이상 접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같은 나라는 뭐 4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네네. 이스라엘도 10,000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역을 얼마나 잘 완화시킬 수 있느냐 단계적으로. 즉 이 모델은 싱가포르 같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면은 우리도 싱가포르나 덴마크 같은 이런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고 했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하면서 추이를 좀 보자 하는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네, 시도를 해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의 어떤 그런 전환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접종률 외에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유의를 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접종률에 따라서 네. 과연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네. 사실은 위드 코로나 하면 확진자 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수 있는데 아무리 가볍게 걸린다 할지라도 코로나는 감염되면은 장기간에 걸친 후유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사실은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난다 할지라도 입원하는 환자 비율이 적어지고 또 위중증, 또 네네. 사망률 이런 것들이 전부 잘 줄어들 수가 있고 우리 의료 체제가 잘 버틸 수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 것이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확진자의 수, 유행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가 네네.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전체를 다 아우른다면은 결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야만 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된다면은 선제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방역을 조금씩 풀지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네. 즉 모든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완화시켜 나가는 네.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멀어서 이 올해 안으로는 아마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정도, 지난번 7월 달부터 하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완료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실외에서 정도는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네네. 확진자 수를 통계를 내지 않는 것까지 가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내년 중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아직은 갈 길이 참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이제 또 뮤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돌파 감염이라든지 사망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확산 우려는 아직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3명 들어왔다고 그러니까요. 네. 예,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 해서 1명씩 5, 6, 7월에 1명씩 들어왔는데 일본의 사례가 2명 정도 나왔는데 돌파 감염에 의해서 사망 사례까지 있었거든요. 네네. 더구나 미국에서도 2,000건 정도 나왔다고 그러고요. 이 유전자형만을 보면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0.1%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은 전파력이 그다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벨기에에서 사망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돌파 감염 이후에 사망률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 면역 회피뿐만 아니라 독성도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8월 31일 날 이 WHO에서는 이것을 관심 변이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추세를 모니터링을 잘 해서 네. 국내에 유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유입됐을 때에 확산이 되지 않게끔 하는 선제적인 조치, 즉 이 선별 검사, 네. 이 뮤 변이주에 대한 진단 방법을 빨리 개발을 해서 각 지자체들에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3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안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파력 부분에서 보면은 지난 1월에 콜롬비아에서 이 발견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0.1%라는 얘기는 전파력 자체는 그다지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이것이 적은 수라 할지라도 돌파 감염에 이은 사망이 많아진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전국 학교에서 등교가 확대가 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지금까지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는 그리 많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설명과 함께 등교 확대 기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네,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하여튼 개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내에서의 집단 감염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수 있지만 지금 델타 변이주의 이 전파력이라는 것은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정도로 강한 것이거든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청소년들한테 예방접종을 많이 해도 학교 내에서의 감염이 뭐 미국 같은 경우 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12세, 17세까지의 접종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고3 학생을 뺀 나머지 학생들은 예방접종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외에 접촉을 하시는 분들, 성인들은 다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추이를 봐야 되는데 가능한 한 좀 이 올 가을 9월, 10월 정도는 등교를 좀 자제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와 같은 델타 변이주의 확산 유행을 지금 막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전파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이자 백신을 12세부터 18세까지 접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12세부터 17세까지의 이 청소년들 사이에 있어서는 사실은 코로나에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위중증 2명이었고 사망은 1명도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위해도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감염되면은 이 어린아이들도 장기적인 후유증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타격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집단 면역이라든지 학교 내에서의 유행 억제를 위해서는 공중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예방 접종이 필요하긴 한데 파이자 백신의 이 심근염의 위험도를 생각을 해보면 또 위해도와 이 이득의 관계를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즉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이미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위해도들을 생각해서 아직까지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권장은 하되 본인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동의하에 접종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백신 공급은 안정적인 것이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모더나 백신 126만 회분이 도착을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지금 280만여 회분이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다 들어왔고요. 그럼 결국 파이자하고 모더나인데 파이자는 계속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모더나 같은 경우 오늘까지죠. 9월 5일까지 701만 회분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280만 회분이 덜 들어왔죠. 그러니까 약간 모자라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18세부터 49세까지의 이 연령층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파이자냐 모더나냐 이거 접종을 하는 물량들이 과연 70% 추석 전까지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3분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제 4분기 들어가면서 12세부터 17세까지의 뭐 파이자 백신 또 고위험군의 그 3차 추가 접종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안정적으로 좀 수급이 되려면은 노바백스 같은 백신이 승인이 된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모더나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1차를 지금 접종을 했을 때 4분기 즉 10월이 지나가면서 이 4분기 접종에서 2차 접종을 할 때 물량이 과연 안정적으로 수급이 될 것이냐는 것이 불확실성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상당히 비교적 잘 들어왔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문제도 노바백스가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은 모더나의 물량이 계속 속을 새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